안녕하십니까. 장자 읽는 최경렬입니다. 오늘은 재물론 마지막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단락으로 나눴는데 첫 번째 단락이 제일 길어요. 첫 번째 단락. 이 구작자와 장호자 라는 두 사람과의 대화가 제일 긴데, 특히 장호자 대화가 말이 대답이 상당히 길고 문제적이기 때문에, 어렵고 까다롭기 때문에 오늘은 다 읽지 말고 이 부분은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과 같이 병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작자라는 말도 되게 재밌죠. 그 까치 생각납니까? 생각나시는지요? 그 뭐 까치뿐만이 아니고 우리 그 처음에 뭐라 그러죠? 소요의 편 읽으면 봉황이 날아가는데 밑에 새들이, 작은 새들이 짹짹거리면서 얘기한 게 있었죠. 봉황의 뜻을 모르는 새들, 어리석지만 그렇다고 어리석은 게 다는 아닌 그 새들, 그런데 그걸 연상하시면 되겠고, 이 장어자는 그 소유 마지막 편에 그 해시가 얘기를 하니까 그 쓸모없음의 쓸모 있음을 얘기를 하면서 오덕나무 밑에 기대에 앉아서 이 돌을 통한 사람 얘기가 나오죠. 그거하고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묻는 구작자와 대답하는 장오자의 성격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자가 이름을 참 독특하게 짓죠. 이름 독특하게 짓고, 오늘 뭐 보시겠지만 그 장자 특유의 그 조어, 말 만들기, 이것도 앞에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작자 문호 장오자왈. 구작자가 장오자에게 물었다. 오문저 부자하니 성인 불종서 무하고 불취리하고 불위해하고 불희구하고 불연도하며 무의유의요 유의무의이 유호 진구지외라 하니이다. 부자 이위 맹랑지연이라 하나 이 아이위 묘도지행이니이다. 오자 이위 해약인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묻는 거죠. 이제 구작자가, 제가 선생님한테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기 성인에서부터 이 성인에서 들은 말이 유호 진구지외까지가 선생한테 들은 말이에요. 여기서 이 부자는 장호자가 아니라 뒤에 장호자가 대답한 말에 보면 구야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공자를 가리킵니다. 공자. 그러니까 제가 공자한테서 들었습니다. 제 선생님 부자. 벌써 이 장자 이 책이 만들어질 때는 이 부자라는 명칭이 굳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 하면 그냥 아예 공자를 가리키는 걸로, 거의 보통 명사가 고유명사처럼 쓰이는 거죠. 제가 우리 선생님 공자한테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작자라는 건 유학자에 가깝다는 걸, 유학자의 가능성이 높죠. 선생님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성인은 일에, 특별 어떤 일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이익에 나가지 않으며 해를 피하지 않으며 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 다음에 도에 얽매이지 않으며, 여기서 희구라 그러네. 우리 희구란 말 쓰긴 쓰죠. 뭘 희구한다 그러면 기꺼이 뭘 바란다. 나는 잘 안 쓰지만 나는 뭐 훌륭한 사람을 희구해, 훌륭한 사람이 되길 희구해, 많은 돈을 벌길 희구해, 뭐 그런 뜻을 쓰이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 문장 전체를 보면 이 구자가 희의 동사, 구가 이 희의 동사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의식적으로 뭘 기꺼이 추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을 써서 의도를 가지고 그런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연도도 마찬가지죠. 도라고 하는 목표, 이 길은 꼭 가야 돼 하고 굳이 마음을 먹고 가지 않는다는 거죠. 되게 공자다운 말이죠. 기필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공자는 무필이라 그랬죠. 꼭 어떻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없다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해석으로 받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희구하지 아니하며
의식적으로 뭘 구하지 아니하며 마음을 써서 얽매여서 도에 얽매이지 아니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나 거기에는 어떤 말을 하는 것이고 어떤 말을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렇죠. 무의가 유의이며 유의가 무의이다. 이런 경지라는 거죠.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거기에는 무슨 무한한 의미가 담겨 있고 무슨 말을 하지만 거기엔 꼭 뭐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역설적인 상황인데 이어서 이렇게 하여서 진구지회 세속이죠. 세상 밖에서 논인다.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부자는 장호자죠. 선생님께서는 우리 공자님의 말씀을 맹랑한 말이라고 생각을 맹랑한 말이라고 여기시는데 맹랑한 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묘도지 오묘한 도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묘한 도를 행하는 것이라고 오묘한 도를 따라가는 것이 오묘한 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맹랑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맹랑이란 말 지금은 거의 안 쓰죠. 허무맹랑하다. 근데 이 맹자가 만든 이 조어입니다. 터무니없는 말, 아무 근거 없는 말, 이러면 맹랑하다 그러죠. 이 맹랑지연이 여기에 맹랑이란 말 맹자란 뜻이 따로 있고 랑자란 맛이 뜨는 게 아니라 맹랑이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터무니없는 말. 발음하기도 좋죠. 이 공자님의 공자의 이 말씀을 선생님 맹랑하다고 맹랑지연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묘도지 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행이죠. 차이도 있고 맹랑이라는 저는 자기는 묘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걸 제가 이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장호자가 대답을 합니다. 장호자의 대답이 꽤 길죠. 끊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황제지 청형야라 이 구야 하족이 지지리요. 이 말은 황제도 듣고 미혹 이게 혹이란 말이죠. 혹했단 말이죠. 듣고서 혹했단 말이에요. 마음이 한때 쏠렸단 말이죠. 헷갈렸단 말이에요. 쏠려서 헷갈렸단 말이에요. 황제도 듣고서 이게 무슨 말이지? 헷갈렸단 말이에요. 이해를 못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공자가 어떻게 이것을 알겠느냐?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너 또한 너무 크게 이 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공자님의 그 말씀을 너무 일찍 생각하고 있다. 너무 일찌감치 많은 의미 부여를 하고 있고 그 말을 받자마자 바로 거기에 무슨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견난이 구시야. 견탄이 구 효자이니라. 계란을 보고 시야라는 건 사실 사야죠. 사신이라고도 그러기도 하죠. 새벽을 지킨다 그러는데 닭을 얘기해요. 닭이 아침에 꼭 끼어 울면서 밤을 지키잖아요. 밤을 지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란을 보고 벌써 닭을 생각하고 계란이 커서 닭이 되겠지. 근데 계란을 보고 닭을 생각하는 것과 똑같고 이 사냥에 쓰는 탄환을 보고 벌써 구운 이 새끼울인데 새끼 저녁으로 먹을 새끼 비둘기 사냥 굿을 보고 벌써 새를 잡아서 구워서 먹는 거를 생각하는 것과 그걸 구하는 것과 똑같아. 터무니없다는 얘기죠. 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란은 계란일 뿐이고 탄환은 탄환일 뿐인데 계란을 보고 시야를 생각하고 탄을 보고 효자를 생각하면 너무 조개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일찌감치 너무 거대한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거다는 얘기죠. 공자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너는 그 말을 읽고 너무 일찌감치 이렇게 깊은 의미 부여를 하고 있어. 그리고 다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여 상위녀 망언지하리니 너희 망청지해하라.
내가 시험 삼아 너에게 이 망언이라고 했어요. 망언. 앞에서 맹랑이라고 했죠. 맹랑한 말을 했는데 지금 망언. 그것처럼 너한테 그냥 뭐 막 던지다 그러니 뭐 하고 너한테 그거보다 더한 맹랑한 것보다 더한 망언을 한번 해볼 테니까 우리 망언이라고 그러죠. 뭐 한 멋대로 하는 소리. 멋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너도 한번 멋대로 그 말을 들어봐 이렇게 하는 거죠. 이 해자가 이제 문제가 많죠. 그래서 보통 여기를 끊고 해방 1월 협우주 위기 문합 치기 합본 일의 상조 이렇게 이제 끊는데 저는 그렇게 물론 이제 역설적으로 수사적으로 어찌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뭐 그런 뜻을 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의지를 끌어서 요거는 이제 의자와 똑같은 종결 의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뭐 망언을 해볼 테니까 너도 망청 내가 이제 함부로 말을 해볼 테니까 너도 함부로 들어봐라. 너는 공자한 그 맹랑한 말을 가지고 그 정도의 조개지 의미부여를 하면 그거보다 더한 망언을 하면 너는 어떻게 해석할지 한번 해봐라. 테스트하는 거죠. 방 1월 협우주 위기 문합 치기 활론 골로도 있고 활로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혼란스러워 한 단어입니다. 일에 상존하라. 이게 의지하다는 뜻이죠. 뭐 의지하다는 뜻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1월과 나란히 하다, 1월 곁에 두다 이런 뜻이 되죠. 1월과 나란히 사람이 1월과 나란히 하고 우주를 옆에 끼고 이것들과 위기 이걸 여자로도 읽기를 하죠. 여자 더불어 여자도 더불어 그 여로 읽기로 해서 제가 여자로 쓰겠습니다. 여자 약자로 그것과 입술이 마주치자 딱 하나가 되어서 기 우주의 혼돈스러운 모습이죠. 우주의 혼돈스러운 모습에 자기를 맡기고서 예로서 노예로서 서로를 존중하라. 일회상존이 이거는 표현이 좀 독특한데 존비의 구분이 없는 겁니다. 당시 신분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사회인데 신분을 다 없애고 서로가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서로를 존중해주다. 그래서 존비 귀천의 이 모습을 없애버린 평등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만물이 모두 좋은 의미의 혼돈이죠. 혼돈된 상태 모든 게 함께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인 상태 그 상태에 맡겨두고 서로 계급이 없는 사회에서 평등한 세상으로 살아가 보라. 우주하고도 일체가 되고 이렇게 데려가 보라. 이 말을 하면 중인 영역이나 성인 우둔하여 참 만세의 일성순하고 만물 진연이 이시상원이니라.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중인들은 여기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거라고 여기에 매달려 갖고 여기에만 집중해서 이 말에만 어떻게 하려고 애를 쓴다는 얘기죠. 애를 쓰고 있는데 성인은 우둔하여서 우둔은 이제 둔자를 둔할 준자 우리 그 우둔하다 그러죠. 같은 글자로 보기도 하고 성인은 어리석고 치기 활혼을 받는 말로 이 우주와 하나가 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좋은 뜻이죠. 성인은 우둔하고 우주가 한 몸인 사람이라 온 만세에 참여해서 한결같이 이 순수함을 이룬다. 순수함을 만든다. 순수함을 추출해낸다. 그런 뜻이죠. 추출해내어서 모든 만물도 다 이와 같이 끝까지 이와 같이 다 한결같이 행동을 하니 이러한 것으로서 쌓아둔다는 건 제가 의식적으로 쌓아둔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그런 것이 이렇게 몸에 밴다는 뜻이죠. 참만세의 일성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방 2열부터 이 일의 상준까지 얘기를 하면
중인 여기에만 매달리는데 성인은 그 당시 그 일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만세 시공간이죠. 시공간을 전부 다 참조를 하고 그걸 고려를 하고 시대를 뛰어넘어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거를 두루 생각하고 거기에 참여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에 기꺼이 끼어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참여해서 이 순수한 정수만을 거스고 끄집어낸다. 거기 얽매이지 않고 이럴 뿐만 아니라 만물이 모두 이러한 상태로 똑같이 일성순한 상태로 다 그렇게 되어서 이것이 저절로 몸에 밴다. 이것이 성인의 상태이다. 자, 여기까지인데 한 단락 끊겠습니다. 그리고 단락이 바뀝니다. 성이냐 이런 존재다 얘기를 했죠. 여 오호지 이 열이죠. 열 생지 비홍냐며 여 오호지 오사지 비약상이 부지 귀자야. 여 오호지 내가 어찌 알겠느냐. 열생지 열생과 오사가 대꾸죠. 삶을 기뻐하는 것, 죽음을 싫어하는 것. 대부분 다 열생오사 아닙니까? 대부분 다 살기 좋아하고 죽음을 미워하죠. 살기 좋아 사는 것을 삶을 기뻐하는 것이 혹이 아닌 줄 어찌 알겠느냐. 열생은 혹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삶을 기뻐하지 열생은 이거로 혹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뭔가 홀려 있다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거꾸로 우리가 죽음을 미워하는데 죽음을 미워하는 건 이 약은 어린애입니다. 미성년자 어린 나이가 길을 잃고서 돌아갈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 줄 어찌 알겠는가. 어린 나이는 집에서 나와서 길을 잃어버리면 집에 돌아가지 못해서 미아가 되잖아요. 그건 근데 거꾸로 뭐예요? 집을 알면은 집에 돌아가서 편안히 있게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죽음이라는 건 우리가 그것을 갈 길을 잃어서 죽음을 미워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정말 죽음이라는 건 우리가 편안히 돌아가서 쉴 집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오사라는 건 정말 죽음이라는 건 우리 귀자 우리가 정말 돌아가 편안히 쉴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 생각을 뒤집는 거죠. 그런 건지 어찌 알겠는가. 문장은 되게 꼬아놨죠. 죽음을 미워하는 것이 돌아갈 줄 모르는 것이 아닌 줄 어찌 알겠는가. 돌아갈 줄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죠. 문장을 꼬아서 그렇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돌아갈 안택 이 얘기죠. 그래서 죽음을 대귀라고 큰 대자 대귀란 말을 쓰기도 하죠. 대귀. 이 장자가 갖고 있는 특이한 죽음관이죠. 알겠는가? 여희죠. 여지희. 여희는 에라는 지방의 국경직이죠. 에라는 지방의 국경직이 자식이었는데 진나라 당시에 강대국이고 부자였죠. 삼진. 진나라 사람들이 그 에희를 처음 데려갔을 때 에라는 봉인의 딸이니까 자기 집에 진나라로 데려갔을 때 체읍 정금 눈물을 뚝뚝 흘리며 옷깃을 다 적실 정도였다. 근데 왕이 있는 곳에 이르게 되자 급기지 왕이 있는 곳에 이르게 되자 이르러서 왕과 광상을 함께 쓰게 되자. 광상이라는 건 이제 임금이 침대죠. 침대. 임금이 자는 게 광자가 네모 반듯한 방이란 뜻이죠. 네모 반듯한 크고 네모 반듯한 화려한 왕과 침상을 같이 쓰고 추한 꼴 먹는 고기 곡식 먹는 고기죠. 이거 소나 돼지 같은 거죠. 고기를 먹게 되자 자기가 운 것을 나중에 후회하였다. 자기가 아버지 곁에서 봉인
지구에게도 잘 살았는데 진나라로 낯선 지역에 가니까 눈물 흘렸는데 거기서 호의호식하니까 아 내가 그때 왜 울었지 하고 이제 후회를 했다는 그 여희의 고사를 얘기를 든 거죠. 여오호지 내가 어찌 알냐 부사자 불회기 시지기생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애초부터 내가 살기를 바랐던 애초부터 그 삶을 바랐던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인 줄 어찌 알겠느냐.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우리가 오사 피해야 할 게 아니라 죽음을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죽음을 우리가 돌아갈 것이고 죽음이야말로 우리가 바라야 될 기꺼이 원해야 될 대상인지 어찌 알겠느냐인 거죠. 그러니까 봉인지 삶이라는 건 이게 삶이고 이 진국에 간 것이 사라는 것이죠. 이거를 정돈하는 말이죠. 여기 진국이 나온 걸 보면 진국이죠. 진국이 이제 여러 가지 가리키죠. 진짜 진나라일 수도 있고 뒤에 이제 한위조로 나눠진 삼진을 가리킬 수도 있는데 아마 이 삼진을 가리키는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진이라는 글자가 나온 걸 보면 춘추 시대의 기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뒤에 가서 진나라가 있은 줄 알기 때문에 진나라를 언급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진국이라는 기사를 들어와서 그게 그 여희가 궁중에 사는 화려한 삶이 이 죽음, 그게 바로 본 모습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문학이 끝나죠. 여기서는 사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생의 문제. 그리고 다시 문장이 또 바뀝니다. 세 번째 단락이죠. 몽음주자 단이 고급하고 몽고급자 단이 전렵한다. 꿈에 술을 마시던 사람은 아침에서 잠을 깨고 나면은 통곡하며 울기도 한다. 꼭 통곡하며 운다는 게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 상반된 상황. 술 마시면서 즐거웠던 사람이 아침에 깨어나면 슬픈 일을 겪기도 하고 또 거꾸로 꿈에서 슬픈 일을 겪은 사람이 아침이 되면 그 꿈속에 있었던 일이 언제 있었던 일이냐처럼 사냥을 나가기도 한다. 방기몽냐 부지기몽냐하고 전지중 우점기몽언하며 이 가구를 읽기라고 깨때는 교를 읽기라죠. 교이후 지기몽냐로다. 한창 꿈을 꾸고 있을 때에는 그게 꿈인지도 모르고 꿈속에서 또 자기 꿈을 점치기도 한다. 우리 해몽한다 그러잖아. 꿈속에서 이 꿈을 점치기도 하다가 잠에서 깨어난 뒤에야 그것이 꿈인 줄을 안다. 또 거기다가 차유대교 이후 지차기 대목량이죠. 거기다가 크게 가구를 읽어도 크게 깨어난데 크게 각성한 이후에야 그것이 한바탕 대각인 줄에야 대몽인 줄을 알게 된다. 근데 우자자위이교 절절연 지지하야 군오목호라 하니 고제인죠. 잠깐만요. 제가 원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는 얘기가 난 늘 깨어 있어 라고 늘 얘기를 하고 늘 생각한다. 참, 이 말도 조심해야겠네요. 어지러운 멍청한 인간들은 스스로 늘 깨어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 여기서 우자라는 건 아까 성인 우자하고 다른 의미, 이건 진짜 멍청한 인간들이에요. 멍청한 인간들은 늘 난 깨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확실히 그것을 안다고 하면서 나는 꿈속에서 임금 노릇했어. 나는 목동 천한짓이죠. 상반되는 거야. 군과 나는 천한
꿈을 꿨어? 라고 얘기하니 이런 행동들이 얼마나 고루한 것인가. 구야 여여 이렇게 끊어야죠. 공자며 너는 모두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내가 너도 꿈을 꾸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 역시 꿈이다. 이 말이, 내가 지금 너한테 한 말이, 이 말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이 말에 동의를 한다면 그 이름을 적괴라고 하자. 근데 만세 후에 한 성인, 위대한 성인을 만나서 지기해져요. 그 의미를 풀이할 수 있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한 성인을 만나게 된다면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나는 것과 똑같을 것이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만세 후가 아침 저녁과 똑같을 것이라는 얘기라는 거죠. 한자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럴 텐데 그런 사람은 없을 거란 얘기예요. 내가 이런 뭔가 꿈이다, 적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세 후에 내가 한 말을 이해하는 위대한 성인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만세 후라도 이 아침 저녁처럼 짧은 시간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전체적인 뜻은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거의 없을 것이다를 이렇게 극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만세를 1단으로 표현한 거죠. 여기서 한 단락이 또 끝납니다. 여기 이제 변 얘기가 나오죠. 여기 이제 꿈, 사생이었고 여기서는 꿈, 몽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몽. 그리고 또 단락이 바뀝니다. 기사아여 약변이 약승아 아불약승 약과시야 아과 비야. 만약 나와 네가 토론을 하고, 변자죠. 논리적인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 네가 나를 이기고 내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면 네가 과연 옳은 것일까? 재밌죠. 그리고 내가 과연 CP 틀린 것일까? 거꾸로 내가 너를 이기고 약불오승 네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면, 여기 이제 불약승에서 승자의 목조가 앞으로 왔잖아요. 여기도 보면 오라 그래서 목조가 앞으로 왔잖아요. 한문에서 그 대명사가 목적으로 앞으로 돌리는 게 일반적인 행태죠. 네가 나를 이기지 못하면 내가 과연 옳은 것이며 네가 네가 과연 잘못된 것인가. 어느 누가 옳다고 한 기혹, 어느 누가 혹여나 옳은 것이라면 어떤 사람은 혹여나 잘못된 것일까? 아니면 이 혹자 부사사구 이 구자가 있었죠. 두 사람이 옳다면 두 사람이 다 틀린 것일까? 두 사람이 옳기도 하고 두 사람이 틀린 것이기도 할까? 나와 내가 서로 알지 못한다면,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누가 맞았는지 누가 틀렸는지 서로가 잘났다고 그래서 논쟁을 벌일 때 서로가 정확한지를 서로 알지 못한다면 인고수기 암담이라. 다른 제3자는 정말 우리 둘 사이, 이게 탐함이라고 하는데 없다 모른다는 뜻이에요. 불능상지를 탐함으로 받은 겁니다. 다른 사람도 그 탐함한 상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 오수사정주로 우리가 누구로 하여금 올바르게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 만약에 동호약자정지, 만약에 너와 똑같은 사람으로 하여금 올바르게 한다면 이미 너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 어찌 바로잡을 수가 있겠는가. 그렇잖아요. 이미 그 사람 편을 두고 있는데 그 사람 편이
들고 있으니 그 사람 의견이 이미 젖었기 때문에 바로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하여금 바로 잡게 한다면 이미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바로 잡을 수가 있겠는가. 사이오 아여 약자 정지. 그러면 제3자 너와 나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바로 잡게 한다면 나와 너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 어떻게 이것을 바로 잡을 수가 있겠는가. 이거 말되네. 또 동호 그렇다면 너와 나랑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바로 잡게 한다면 이미 너와 나와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으니 어떻게 바로 올바른 의견을 낼 수 있겠냐. 우리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나와 너 그리고 제3자 모두 서로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그러면 또 다른 대피 또 다른 누구를 기다려야 할까?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논쟁의 얘기가 대라는 문제를 넘어오죠. 대. 필요하다, 의지하다. 그렇죠? 대라는 문제로 넘어간다. 그리고 마지막 얘기로 넘어가죠. 이게 다른 판본에는 여기 제가 화성지부터 이 화성지 상대 약기 불상대 화지 전에 인지이 만연 소위 국년야라 하는 요 두 단락은 사실 실질적으로 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무변 끝나고 시작하는 그래서 다른 데 보면 하위 화지이 천예 왈하고 이렇게 문장이 이걸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화지이 천예란 말이 처음에 나오는데 이게 화지이 천예가 뒤에 보이기 때문에 앞에 나오고 이것이 무슨 뜻인가라는 말을 해야 문장이 순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뒤에 원래 여기 있던 것을 앞으로 돌려서 해석을 하죠. 저도 그 해석에 따라서 약간 원문을 변화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지 상대 약기 불상대 상대 약기 불상대 그래서 이때 약자는 엔드의 뜻입니다. 엔드 우리가 여기 앞에서 말하는 게 변 숨은 게 이제 변이죠. 변 논쟁을 벌이고 누가 토론을 하는 거죠. 이 토론을 하게 되면은 시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비의 문제를 누군가가 반드시 조화시켜야 됩니다. 승패를 보든지 이기고 지든지 승패를 어떻게 누가 판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화성이라는 거죠. 화성이 조화시키는 소리가 필요한지 and 필요치 않은지 할 때에는 화성이 필요하기도 하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화성의 대문제 필요한지 않은지 할 때에는 화지 천예로서 조화를 시키고 만연으로서 따라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년 우리가 생을 마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화지 천예라는 말이 나왔죠. 천예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맹자가 만든 조어입니다. 맹자가 자기의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만든 말이죠. 하늘의 이동? 그러니까 A와 B라고 하는 논쟁을 벌 때 두 사람의 의견이 있으면 이걸 이렇게 칸막이 쳐서 서로 분리되고 전혀 다른 의견으로 보지 않고 A가 B로도 이동할 수 있고 B도 A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유연한 의견 그거를 이제 천예라고 그러는 거죠. 하늘의 물레 우리가 물레라고 그러죠. 저 도자기 빚는 거 그 정도로 번역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늘의 이동 변화 이 아까 A, B 변화는 것이 천예라고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천예라고 그냥 기록을 합니다. 하늘 끝 그렇게 하는데 하늘 끝으로 보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하늘의 물레로서 조화를 시키고
이게 만연히 변하는 겁니다. 자유자재로 변하는 것을 따라야 한다. 그럼으로써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마칠 수 있는 방법이다. 아니면 그러한 방식으로서 우리의 삶을 맞춰야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천예와 만연은 긍정적인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기의 그 의견에 갇히거나 그 의견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변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만연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제대로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묻죠. 하위 화지이지 천예로서 조화를 지킨다고 얘기했는데 천예로 조화시키는 게 무슨 말이냐. 그것은 시불시며 연불연이다. 어렵죠. 이거는 시를 불시의 동사 타동사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시 이꼬로 불시로 보기도 합니다. 의미는 비슷해요. 화지천예는 뭐냐? 불시라고 하는 것을 시라고 볼 줄 안다는 거죠. 아니면 시가 이꼬로 불연이라는 게 불시라는 거죠. 연불연은 불연을 연이라고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 거꾸로 연이 이꼬로 불연이다라고 보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와 불시, 연과 불연은 서로 상반되고 대치되는 거긴 하지만 이것이 절대적으로 늘 반대되는 의견이 아니라 두 개는 같이 되는 것이 두 개가 같은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연이 불시가 될 수도 있고 불연이 연으로 될 수 있다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화지천예 인지만연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다시 풀이해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시가 불시이고 연이 불연이다. 그것을 화지천예라고 한다. 시약 과시하이면 즉 시지이호 불시하여 무변이라. 이것이 과연 궁극적인 이것이라고 한다면 약자 이것이 과연 궁극적인 이것이라고 한다면 시라는 것은 불시와 다를 것이 시가 이꼬로 불시와 다를 것이라는 것은 변론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변론할 게 없다. 그러니까 시가 궁극적인 자기 자체의 모습을 완전히 갖추고 있고 자기 자체의 모습 이것이 신이 불신이 논쟁하고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연이 과연 진정한 연이라고 한다면 연이 불연과 다르다는 것은 변론할 필요가 없다. 그 자체의 그 모습만으로 충분하다. 왜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그러냐 이런 얘기죠. 망년망의 나이도 잊어버리고 의 윤리적 감각도 잃어버리고 나이도 잊어버리고 시간도 잊어버리고 윤리적 감각도 잊어버린 채로 무한한 경지에서 이거 흔들려라.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무한한 경지에서 흔들려라. 우리 보통 그러죠. 그러니까 최고의 경지, 아무것도 없는 경지, 모든 것을 무하시kin 좋은 뜻입니다. 최상의 경지를 무경이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경지. 최상의 경지에서 편안히 기대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끊임없이 움직이라, 흔들려라 그랬어요. 여기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가만히 있고 모든 걸 도통한 것처럼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거기서 유동하라. 만연이라고 그랬잖아. 변화하는 것에 몸을 맡기고 거기에 유동을 해라. 그래야지만 무경의 몸이 그러므로 무한한 경지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자, 말이 좀 까다롭죠. 무슨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처음에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간을 잃은 거예요. 그 구작자가 장호자한테 질문을 한 건 공자님의 말씀, 스승님의 말씀, 대단한 말씀을 듣고 여기에 이제 우리 농담에도 보면은 누구죠? 자론가 공자한테 선생님 평생 동안 제가 마음에 두고 쓸 말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니까 공자가 탁 얘기해 주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진리를 얻었다, 위대한 말씀을 해줬다. 성인들의 그런 말씀이 있고
육아생이 경전으로 정리가 됐다는 게 일반적인 사고방식인데, 장자는 뜻밖의 소리를 하고 있죠. 그거 다 맹랑한 소리다, 헛소리다. 뒤에 가면 그 또 나오죠. 윤편이라는 사람이 수레 바퀴를 깎다가 누구죠? 제 나라의 관중한테, 책을 읽는 관중한테 이게 성인의 찌꺼기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 죽은 소리 뭐 틀 거 앉았냐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현재, 지금 이 생생한 이 현재에 맞게 움직이며 살아가라는 게 장자의 특이한 사고방식 중에 하나인데, 이 구작자는 선생님한테 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훌륭한 말이니까 평생 묘도, 오묘한 도를 실천하는 거로서 이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맹랑한 말이야. 장호자는 얘기하면서 너 더 맹랑한 말을 들어볼게 하면서 쫙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공자의 말을 맹랑한 말이라고 하면서 본인이 하는 말을 적괴라는 말로 표현하죠. 이 적괴라는 말은 기의 말로 일반적으로 번역돼 궤변이라고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말 궤변이라고 그러고, 조자는 이때 지자로 가장 괴이한 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장자가 긍정적으로 쓰였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말, 통념, 일반적으로 받아들인 의견들,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사실 사람들이 그거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는데, 그 틀이 얼마나 이 말도 안 되는 것인지 격파하려고 하는 말을 적괴라고 합니다. 맹랑한 말이 진짜 근거 없고 황당한 말이라면, 적괴는 그것을 격파하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말이죠. 이 불교의 공안하고 비슷할까요? 뭐 그럴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무슨 공안도 이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공안은 언어의 장벽을 깨트리는 거라면, 이거는 이제 오히려 언어를 더 황당하게 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말인데, 냉정하게 보면 적괴라는 장자의 말이 맹랑하다고 표현한 공자의 말보다 더 맹랑해요, 사실. 그래서 이게 장자의 재미죠. 공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공자의 말 자체가 맹랑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위대한 사람의 말, 훌륭한 사람의 말, 예로부터 전해져는 말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받아들이고 진리라고 떠받드는 말이 과연 그럴까? 니들 그거에서 의심하고 따져보고 생각한 적 있어? 조괴지라 그러죠. 그 말을 듣자마자 이건 누가 한 말이래, 공자님 말씀이랑 껌뻑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 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요. 그런 식의 말이라면 난 더한 말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적괴를 던짐으로써 사람들의 의견을 이제 깨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말의 그 말을 붙잡고 여기 뭔가 있어 그렇지만, 성인들 그렇지 않다.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 그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사느냐 이거죠. 여기에는 독립성, 대의 문제가 있어요. 대의 문제, 독립성. 뭐뭘 필요로 하는가, 난 내 삶엔 뭐뭘 필요하지 않는가, 이게 어렵죠. 장자의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이 독립성과 혼자 살아가느냐, 누가 기대에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관계성의 문제가 아주 깊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그런 거죠. 이건 너무 뭐 최악의 상태라 그러나, 그런 상태. 훌륭한 말, 위대한 말, 권위 있는 말, 오래돼서 몇백 년 말에 혹하는 사람들의 그 태도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여기 이런 사고 방식은 이제 체계적으로 위대하게 집대성 관계, 육아이기도 한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추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꿈 얘기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장호자가 대답을 하면서, 이 황당한 대답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죠. 삶과 죽음의 문제로 넘어가죠. 삶과 죽음에 넘어가면서 여희의 예를 듣고, 우리의 사고방식은 삶과 죽음이 뒤바뀐 사고일 수도 있다. 전혀 다른 측면에서 볼 수도 있다. 네가 말하는 공자도 얘기도 전혀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건 죽음의 문제,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인 죽음의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인 삶과 죽음의 문제도 전혀 다르게 거꾸로 볼 수 있는데, 하물며 넌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그 하찮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러면서 공자가 얘기한 그 world,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얘기죠. 공자가 한 얘기는. 근데 이 사람은 우주 차원서까지 끌어올리잖아요. 더 황당한 얘기를 하면서 바뀔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삶과 죽음 얘기로 한 다음에는 꿈 얘기로 넘어갑니다. 꿈. 이 장자가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만 삶과 죽음의 문제를 본격화시킨 중요한 사상가이고, 또 하나는 꿈의 문제를 깊이 생각한 사람이기도 해서 꿈의 문제를 갖고 옵니다. 우리의 삶이 낮의 세계가 진짜 세계고 밤의 세계가 꿈의 세계가 얘기를 하는데, 장자는 과연 그럴까 얘기를 하는 거죠. 낮의 세계가 꿈일 수도 있고 밤의 세계가 진짜일 수도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꾸로 낮의 세계가 꿈이고 밤의 세계가 현실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꿈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보통 삶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얘기를 하면서도, 그 뒤집어진 것일 수도 꿈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꿈이라는 게 참 해명하기 힘든데, 우리는 이 꿈 얘기를 할 때마다 이 프로이트라고 하는 엄청난 무의식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게 이제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깊이 받아들이고 있고, 엄청난 임팩트를 끼쳤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담론으로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장자도 역시 꿈에 관해서 깊이 생각한 사람이에요. 사실 장자가 생각하는 아까 무경, 아무것도 없는 경지, 모든 걸 초월하는 경지, 초월하는 게 세상을 다 버리고 간다는 뜻은 아닌데, 여하튼 그걸 다 감싸 안으면서 유동하는 조금씩 움직이는 경지,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꿈의 세계거든요. 근데 꿈이라는 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대상이거나 궁극적으로 가야 될 대상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꿈이고 지금 살아가는 게 꿈일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참 기가 막힌 사고방식이에요. 지향에 대해 세계, 저기 먼 세계, 저쪽이 천국, 이게 아니라 지금 딛고 있는 땅, 여기 이 삶 자체가 꿈일 수 있다는 거죠. 꿈이 삶이고 삶이 꿈이라는 경지, 이거 참 어려운 경지인데, 여기 그래서 장자가 얘기하죠. 멍청한 사람들만이 난 늘 깨어있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들이 잘났다고 하는 인간들이 늘 깨어있으세요 하고 얘기하는 게, 그것도 꿈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자는 꿈과 삶을 뒤섞고 싶다거나 환상과 현실을 막 혼란스럽게 만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동화된 사고, 뻔한 사고에 대해서 계속 그렇지 않은 면을 뒤집어 해집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적괴 참 대단한 겁니다. 적괴나 맹랑이나 사실 맹자가 만든 말이라 정확히 무슨 뜻인지 단어 뜻을 알기는 쉽지 않아요. 다만 문장의 흐름으로 봐서 얘기를 볼 때 이런 의미다고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석가들이 여기에 굉장히 이 주석을 붙이는데, 참고할 만하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원문을 읽어보고 맥락과 적괴를 대조시켜서 읽어보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테마가 논쟁 얘기가 나오죠. 이 논쟁 얘기는 그 육아와 묵가의 논쟁 얘기죠. 아까 그 공자의 말 같은 것이 맥락은 얘기고 내가 적교의 얘기라고 예를 들지만, 이런 얘기를 가지고도 또 차이를 있고 누가 옳고 그른 논쟁을 벌인단 말이죠. 이런 행동. 근데 여기서는 그거에 대한 그 비판적인 안목을 떠나서, 나와 상대가 토론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기의 함정은 아니죠. 자기 세계에 빠져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것, 제3자를 끌어들인다고 한들 자기 세계의 그를 오염시키고, 아니면 끼어든 제3자조차도 자기 세계에 오염된 자기 세계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시비 판별의 문제를 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내릴 수는 있어요. 내리지만 그거는 임시적이고 방편적이고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다 궁극적으로 넘어선다 그럴까요? 오히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의 의견, 자기의 생각 같은 게 한쪽 지식에 불과하다는 걸 안다는 걸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깨달을 때 오히려 천예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내가 두 사람이 논쟁을 벌일 때 문제가 안 돼서 제3의 인물을 끌어들이고 제4의 인물을 끌어들이고 하는 이 글의 전개 방식이 이 참으로 장자답고 설득력이 있죠. 말이 됩니다, 이게. 지금 논쟁을 하면, 아니면 사람들에게 모르는 걸 깨우쳐주면, 아니면 사람들이 빠뜨린 정보를 제공해주고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면 사람들은 변하고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바꿀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합리주의의 기본적인 전제인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밝혀지고 있죠. 그것에 관한 장자의 그 지적, 이런 시기에 벌써 이런 게 지적을 한 거죠. 제가 뭐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계몽주의 프로젝트에 너무 깊이 침인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정보, 자기와 반대되는 정보를 얻게 되면은 그것이 옳은 정보이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치죠. 인간의 확증 편향이 있기도 하고, 그 경험주의자들, 영미에서 발달하는 그 경험주의자들의 의견에는 인간이 백지 상태, 타블러라사, 백지 상태, 화이트 페이퍼, 백지 상태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뭘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변한다고 하는 게 강력한 그들의 이 사고방식이고, 경험이 쌓이면 사람이 바뀌고 경험에서 형성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경험에 갇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경험에 갇히면 그 경험에 반대되는 것이나 경험에 대해 다른 얘기를 하는 건 개방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 껍질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대에서 생각한 인간형처럼 그렇게 되질 않아요. 이제 장자는 이런 식으로 그걸 기록을 하고 둘이 논쟁을 벌여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요즘 말로 진영 논리를 더 강화시킨지에서 이 지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장자가 얘기할 때 이 화지 천예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역시 유동성을 강조를 하고 있죠. A가 A로만 그치지 않고 B가 B로만 그치지 않고 시, 불시, 연, 불연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것. 제가 장자를 읽을 때마다 장자는 당위의 언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유동성의 개념을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걸 점점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 장자가 이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서 뒤에 가면 망년망의 진어무경 고로 우저무경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쉬운 경전이 아니죠. 어쨌든 무경에 가더라도 흔들려고 유동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거를 얘기한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장어자는 구작자의 말에 충격을 가하고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 아무리 성인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 말한 그 대의 테마가 결국 그 다음 유명한 두 개 에피소드로 넘어갑니다.